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한쪽 다리를 다친 고양이. 직업이 섬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굴삭기 기사인지라 물때에 맞춰서 입항해서 그날은 새벽 3시쯤 퇴근을 하게 되었죠. 저희는 배를 대는 곳에서 차를 타고 작은 조선소를 지나면 국도가 나오는데요. 조선소를 지나는 길이 좀 구불구불해요. 새벽에 퇴근하는지라 피곤하기도 해서 조선소를 지나는 길에서 속력을 좀 냈는데 그만 길 한가운데 고양이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피하긴 늦어서 순간적으로 고양이를 바퀴와 바퀴 사이로 지나가려고 한가운데로 지나갔는데 덜커덕하더군요. 로드킬이 처음인지라 순간 당황해서 정지해 있는데 뒤쪽에서 소리가 나더군요. 그래서 차를 돌려서 라이트를 비췄더니 고양이가 앞다리만으로 산 쪽으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에 잡아서 병원이라도 데리고 갈까 해서 쫓아갔는데 제 발자국 소리에 놀랐는지 벌떡 일어나서 산속으로 가더군요. 다행히 척추를 다친 것 같진 않았는데 한쪽 다리는 부러졌는지 여전히 못 쓰고 있었죠. 아무튼 이상한 사명감에 그 고양이를 꼭 치료해야겠다 싶어서 산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고양이가 마치 쫓아오라는 듯이 일정 간격만 유지한 채 계속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순간 섬뜩하더군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서면 그 녀석도 서고 제가 다시 가면 그 녀석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대로 쫓아가면 홀리겠다 싶어서 얼른 내려왔어요. 그래서 진짜 국도에서 시속 120 이상 놓고 집으로 왔지요. 다음날 와이프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냥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하라며 위로해 주더군요. 저도 고양이한텐 미안하지만 운명이라니 하고 잊어버렸어요. 그 뒤로 한동안은 새벽에 퇴근을 할 일이 없었어요. 물때가 바뀌어서 정상 출퇴근이 된 거죠. 어찌하다 보니 보름 정도 지나서 다시 새벽 일이 오더군요. 제가 대천 사는데 외연도로 일을 갔었죠. 좀 멀어서 새벽물에 입항하게 되었는데 별 생각 없이 퇴근을 서두르면서 차에 올라 조선소를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새벽에 조선소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는데 게다가 어떤 여자가 갓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 새벽에 웬 여자가 여기서 저러고 있지 싶어서 배워줄까 하고 속력을 줄였는데요. 근데 그 순간 제 눈에 보인 그 여인은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저르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순간 고양이가 머리에서 폭탄 터지듯 떠오르는데 정말 울면서 차를 몰고 반 정신을 놓은 채 집으로 왔어요. 도망치면서 보지 말아야지 하고 머리로는 소리쳤는데 사이드미러도 눈이 갈 수밖에 없더군요. 사이드미러에 비친 여자는 중년이고 머리가 약간 곱슬해 어깨 아래쪽까지 내려와 있더군요. 셔츠는 흰색의 보라색 가디건을 입고 있었고 시골 아주머니들이 입는 몸빼 바지에 더러운 회색 고무신을 신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자세히 다 기억이 나는데요. 이상하게 얼굴만은 기억이 안 나요. 사이드미러로 봤을 때 얼굴이 보이질 않더군요. 그림자에 가린 건지 어쩐지 알 수는 없었지만 지금도 그 여인이 입은 옷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다만 얼굴만은 기억할 수가 없네요. 볼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집으로 반정신 놓은 채 와서 일주일을 아팠어요. 평생 그렇게 길게 아파본 적은 처음이었죠. 지금도 길가에 있는 고양이를 보면 그때 생각을 하곤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초인종을 눌렀던 기괴한 아줌마.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어머니와 아버지랑 새벽 1시쯤에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아파트 초인종이 인터폰식으로 되어 있어서 문 앞이 화상으로 보이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인터폰으로 누가 이 시간에 왔지 하고 봤는데 웬 중년 아주머니가 눈에 초점이 완전히 없는 상태로 허공을 응시하는 모습이 영상에 나오더군요. 순간 엄청나게 섬뜩해서 부모님과 저는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누구세요? 했는데 인터폰으로 말하면 밖에 스피커로 크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몇 번이나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뭔가 듣고 있는 사람의 반응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크게 누구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 아예 허공만 응시하고 반응이 전혀 없더군요. 우리 가족 전부가 너무 섬뜩해 하긴 했지만
수본을 그렇게 하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길래 그냥 신경을 끄기로 하고 다시 TV를 봤죠. 하지만 내내 계속 생각나서 10분 정도 지났을까 다시 가서 영상 보는 걸 다시 켜보니 아직도 그렇게 똑같은 자세로 서 있더군요. 복도도 완전 어두컴컴할 텐데 말이죠. 너무너무 소름이 돋아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약 5분 뒤에 다시 켜보니 사라져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아줌마의 멍한 눈이 생각나서 완전 섬뜩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방중 산길의 기묘한 아저씨. 친구 놈이랑 둘이 밤에 차를 타고 한적한 산길을 통과했는데 저수지가 있었죠. 어떤 아저씨가 인적도 없는 곳에 혼자 계시길래 길을 잃었나 보다 했죠. 차를 세우고 태워드려야 하고 얼굴을 봤는데 얼굴 반쪽이 함몰되어 있고 한쪽 눈은 애꾸에 화상 자국도 있었죠. 나이는 알아볼 수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반대편 산동네에 가려고 하는데 차 타고 오면서 사람 무리를 봤냐고 묻더라고요. 우린 놀래서 못 봤다고 말하고 바로 내려왔어요. 아무도 없고 가로등도 없는 한밤중에 산에서 그랬기에 너무 소름이 돋았죠. 네 번째 이야기, 침대에서 뛰는 아이들. 저는 초등학생 1학년인 아들과 4살 먹은 아들이 있는데요. 한 번은 제가 주말에 전날 술을 거하게 한 잠 먹고 한참 낮잠을 자고 있었죠. 근데 자는데 자꾸 침대가 출렁거리길래 본능적으로 자석들이 또 침대에서 뛰대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와이프 이름을 연거푸 부르고 이놈들아 아빠 좀 자게 그만 뛰어라고 외치고 잠들었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외치고 잠들고 반복하다가 결국 쭉 잤는데요. 그리고 저녁 먹을 시간이 돼서 일어났죠. 그리고 혼자 일어나서 부엌에 가서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화장실 가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면서 물기를 닦고 있는데 집이 허전하더군요. 그제서야 생각났습니다. 와이프가 애들 데리고 오늘 처갓집에 간다고 그랬지 하고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혼자 밥을 차려 먹으면서 와이프한테 전화를 걸었죠. 처갓집에는 잘 갔냐고 하면서 지금 일어나서 밥 먹는다고 애들 잘 보라는 식의 전화통화를 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처갓집은 몇 시에 갔어? 갈 거면 일찍까지. 자는데 애들이 침대에서 뛰고 가서 잠잔 것 같지도 않다라고 했죠. 그런데 와이프가 하는 말이 무슨 소리야? 아침에 밥 먹고 당신 잠든 거 보고 바로 갔는데. 이 말을 듣고 저는 전화 끊고 밥 차려놓은 걸 먹지도 않고 저도 처갓집으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